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 5월에 열어가지고 지금 5, 6, 7, 8, 9 이제 5개월째 맡고 있는데 상장사 대표이사로는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우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회사 건강기능식품 그 경영하고 이런 데는 좀 알지만 주식은 정말 잘 모르는 그래서 사람인데.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라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나는 그건 전혀.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오늘은 여러분 그 헷갈리시면 안 되고 뭐 IR 시간도 아니고 뭐 특정 회사의 뭐 주식을 뭐 사시라 파시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가 탄생한 그 배경 이유처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모토처럼 3살 버릇 여든 간다. 처음부터 제대로 투자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회사의 CEO, 최대 주주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바렉스의 최대 주주이자 CEO이신 우리 권석형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참 우리 권 회장님하고는 벌써 이게 작년 5월이었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더 리더. 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석형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가요? 작년 5월에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참 세월은 빨라. 그렇죠? 벌써 여기 상장하신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2년이 돼가죠. 10월 10월. 달이니까 거의 2년 됐네. 그렇죠. 어떠세요? 한 그 상장사로서의 2년. 뭐 물론 이제 경영 훨씬 더 오래 해오셨지만 상장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편하시다고요? 왜냐면은 상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회사가 나만이 주주였으면은 괜찮았는데 네. 많은 주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상장이 돼야만 주주 가치가 그 실현이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사실 그 투자를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그 상장한 이후에 많이 성장을 하니까 네. 저도 좋고 주주님들도 좋고 뭐 아마 다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야, 오히려 상장하시고 나서 더 편해지셨다는 분들은 찾기 힘든데 왜냐하면 뭐 주주들 뭐 항의도 많고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냥 주가가 잘 올라서 뿌듯하시죠? 여기 주가가 거의 뭐 늘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사상 최고라기보다도 뭐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질 일밖에 없고 부담스럽고 한데 이제는 이 정도면은 노바렉스의 현재의 가치에는 어느 정도 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그러면 노바렉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3년, 4년 후 우리 그 노바렉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 뭐 주식 초등학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뭐 숫자 이야기나 이제 공시에 혹시나 위반될 수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함의를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해요. 대표이사가 현재 가치에는 적정한 주가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면 더 오를 일 없네?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행간을 잘 읽으셨다면 이제 미래 가치가 남아있다라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이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맞다. 최근에 뭐 주가 얘기 나온 김에 기관 투자자 두 곳에서 5% 이상 보유해서 지분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도 쟁쟁한 기관에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회사를 인정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인정해준 만큼 저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성장시키고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야 우리 회사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 오랫동안 투자해 주신다면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치 투자로는 이제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관 신영자산운용이
최근에 5% 이상 보유했다로 이제 지분 공시가 나왔고 최근에는 KB 자산운용에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밸류 가치 투자하는 파트에서 산 걸로 추정은 되는데 KB 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이 두 곳에서 5% 이상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요즘에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제 단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가치 투자를 하는 기관이 5% 공시를 내놓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난 내가 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2014년인가 15년에 네. 그때 이제 이 노바렉스를 어떻게 정말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을 때예요. 그때 조금 어려우셨을 뭐 때 아닌가요?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네. 그 성장이 그렇게 더디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약사다 보니까 약사 공론을 매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 상장 제약회사의 그 R&D 비중이 이렇게 쭉 1등에부터 40등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온 데 보니까 제가 83년에 그 처음 약사로서 회사에 입문했을 때는 네. 제약회사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뭐 제일 큰 회사가 동아제약, 유한, 종근당 뭐 이런 순서로 쭉 가고 있었는데 제일 그 R&D 비중이 높은 회사가 한미약품이더라고요. 상당히 그 높고 그다음에 뭐 그 녹십자 이런 데로 쭉 돼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 등수가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여기에 정말 정답이 있었는 걸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CEO로서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 R&D 비중 순서로 좋은 회사 순서더라고. 역시 기업은 R&D를 하지 않으면은 이겨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증형과 그렇죠. 그 고시형이 있는데 이 개별인증은 거의 신약에 가까운 그런 그 인정을 받는 제품인데 그래도 신약하고는 좀 다르긴 차이가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적어도 5년은 걸려요.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예. 돈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그 한 원료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100개를 지고 있으면은 다 돈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 20개 정도는 큰 돈이 되겠다. 그 쓸만한 게 20개 있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좋은 회사지만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낫지 않겠는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바람과 그 정말 그 비바람이 치더라도 무너지지는 절대로 않는 회사다라는 것을 그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실 R&D에 투자를 했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회사냐면은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확고한데 오늘 돈을 잘 버는 회사, 내년에 돈을 잘 버는 회사보다는 3년 후, 5년 후에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오늘 힘들더라도 5년 후에 돈 잘 버는 회사가 훨씬 좋은 회사다. 이 기업의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속성에서 성장하는 것이 돼야 되지 오늘 내일 잘 벌고 내년까지 잘 벌고 모레 망하는 회사는 이건 의미가 없는 회사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쉽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그 한 5년을 줄기차게 정말 R&D 쪽에 투자하다 하고 관심도 갖고 그 R&D 회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사실은 2020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결과가 2020년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왔어요. 아주 실망스럽지만은 아직 그것이 성이 내년에 안 찬다. 아니 거의 뭐 별로 안 나왔어. 근데 원래 아주 큰 걸 하나 건졌어요. 락튬이라는 이야기해볼 거예요. 락튬이라는 것을 큰 거 건졌지만은 그것이 한 내년에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어요.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 짜여서 가지고 개발이 언제 될 거라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밀리겠죠. 밀리고 하면서 그 성과를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더 늘려가서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뭐 25년대 그것이 정확히 맞을지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좀 무너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CEO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비전을 장기 설정해 비전을 주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노바렉스는 저는
앞으로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절대로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노바렉스를 찾아온 겁니다. 권석경 회장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우리 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업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저희 권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무튼 진짜 성공하신 분인데 원래는 약대를 나오셔서 제약사에 취업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제약사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신 케이스고.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네. 얘기예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아 근데 이게 자세히 이걸 하려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축약해서. 추가해서 하면은 네. 사실은 제가 그 제가 나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 온누리 약국 체인이라는 회사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CEO로 들어갔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이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2009년도에 제가 그 창업의 개념을 가지고 이 기업에서 수장이 그 진정한 그 오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M&A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최고 경영자가 이걸 경영권을 인수해버리는 방식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그래서 2009년도에 됐는데 제가 뭐 사실은 뭐 이쪽에 약계 전공을 했지만은 건식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쪽에는 아마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예,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협회장이십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하고. 네. 저는 이제 늘 그 고민이 OEM, ODM을 받아가지고 그 납품을 하다 보니까 B2B를 하다 보니까 항상 대기업에 가보면은 공을 들여가지고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기업은 또 사람들이 자주 변해요. 인사 때문에. 인사 때문에 자주 변하면은 또 새로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변심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네. 왜냐면 그 B2B 하다 보면은 그런 그 항상 을이니까. 예. 그런데 그때 고민하다가 나는 꼭 을만 해야 되느냐? 갑질을 할 수는 없나? 그런 것이 이제 그 R&D 생각을 한 거예요. 을이지만 갑이 될 수 있는 을. 네, 그래서 R&D에서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네. 내인데 어디로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팔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R&D를 쭉 했더니 지금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정말 와서 얻으러 오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아주 만족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줄을 세울 수 있는 뭐 꼭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좀 생기더라. 거의 그 20년 전에 구상하셨던 을이지만 갑이 될 수 있는 을. 그게 이제 지금의 노바렉스 모습인데. 절대로 저는 갑질 안 합니다. 갑질은 아니고, 갑질은 아니죠. 그리고 전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협력사들 많이 있습니다. 협력사가 뭐 우리가 구매도 한 1,몇백억, 1,500억 정도를 구매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납품을 받으면은 저는 절대로 그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갑질을 못하게 항상 동등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서로의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을 했지. 절대로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갑질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이제 권석경 회장님도 한 2년 넘게 배워왔지만 되게 겸손하십니다. 저한테도 물론 이제 뭐 좀 기자라는 저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도 되게 이제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분이고 최고 경영자이고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 항상 보여가지고 저도 많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글쎄 뭐 겸손하기라보다도 사람 사는 게 뭐 서로를 존중해줘가 사는 것이 그게 내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직원들하고도 관계도 돈을 잘 버는 CEO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존경받고 서로 존경해주는 그런 CEO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왜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성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는 위치간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성공해서 행복해지려는 그 목적에 맞도록 자기가 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회장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와닿네. 직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뭐 직원들 챙겨주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결국 이 자체가 이 우리 커뮤니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지 뭐 내 혼자 돈 벌면 뭐해요? 같이 돈 버는 거 다 회사에 와서 행복을 찾아야지. 회사에서 즐겁지 못하면은 정말 그건 의미가 없는 네네네.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크지 못했을 동안 직원들에게 그렇게 썩 잘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이제 성숙했고 잘 되고 있어서 많이 개선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훨씬 더 개선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그 회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꿈이고 아마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혹시 그 직원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셔야 되는데 또 이게 이따 가실 때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최고 경영자가 이제 하는 생각하고 저기 말단 직원 느끼는 조금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마음만큼은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실행이 되는 단계로 가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거 같기도 하고 회사가 잘 되니까. 처음부터 사업이 다 이렇게 잘 되셨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예. 제일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혹시? 글쎄 뭐 힘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겠죠. 뭐 없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과거는 잘 잊어버리 힘든 거는 절대로 기억이 잘 안 나. 앞이 중요하지 뒤에 어려웠던 것들은 다 그것도 아름답고 좋았던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밖에 기억돼. 나는 솔직히 이게 좀 너 거짓말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가? 그동안 다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승화를 스스로 시키신 건가요? 옛날에 이게 참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아주 이게 초창기 때인데 돈이 3억이 필요했었어. 네. 그래서 산업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네. 그 1월 달이야. 뒤져보더니 그 당시에는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옛날엔 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랬죠. 건강기능식품은 2002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4년에 시행이 됐고요.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거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기피업종이래요. 대출 기피업종. 기피업종. 왜요? 사기꾼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기피업종이라는 거야. 돈을 못 빌려준대요. 근데 저는 1월 달에 그때 어음이 돌아오는데 3억을 막아야 돼. 근데 회사에 1억밖에 없어.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가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신용보증기금 갔더니 거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1억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도 아니고 보증만. 1억은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위기는 위기지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여기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더라고. 그 당시에 건강보조식품에. 그런데 신뢰가 부족하구나.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이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신뢰도가 좀 낮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정직함을 보여주면.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내대로 이렇게 살면은 얘는 정말 신뢰를 얻고 나면은 이 고비를 넘기면 땅 짓고 헤엄치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노바렉스는 땅 짓고 헤엄치겠어요. 그래서 뭐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은 적대로 적자를 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크게 위태로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적자를 낸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그리고 뭐 최근 몇 년이야? 하여튼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면서요? 뭐 몇 년 동안은 아마 줄어든 적 없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씩은 줄었다 올라갔다 하지만 한 2, 3년 후에는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겠는가. CEO가 그런 어떤 생각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미래는 과연 실제로는 그렇게 가 있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나는 가 있으리라 생각이 그 목표를 두고 일을 하는 거니까. 노바렉스의 미래가 어떨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노바렉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충북 오송에다가 으리으리한 공장 짓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맨날 이 땅도 남의 땅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나가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또 하나를 더 하고 세 개를 그 크지 않은 공장 한 그 땅 1,500평, 1,500평, 1,500평 해가지고 아마 건평이 세 개 다 합하면 한 6,000평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 건평이. 충북 그 오창에. 오창읍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를 많이 해도 정말로 생산량이 늘릴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오송에다가 큰 돈을 좀 들여가지고 2만 평 부지에다가 10,000평을 지금 짓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오송에다 짓는다는 게 이제 신공장이고 오창읍에 있는 게 이제 구공장 기존에 있는 한 3개 동인가 4개 동 세 개. 있는데 그 상장할 때 2년 전에 제가 거의 기업 탐탐 촬영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 공장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차 타고 가기에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카메라 주차할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카메라 들고 무거워 그때 ENG 들고 갔거든요. 저는 무거운 이제 산발이 트라이포드 들고 막 하는데 와 그 3개 동 4개 동 막 창고까지 4개 동 다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공장 3개, 그 4개를 하면서 처음에 이거 여기서 1,000억을 생산할까 그런데 1,500억을 생산하더라고요. 금년에 큰일 났다. 2,000억은 훨씬 넘을 텐데 그랬더니 그게 또 거기 생산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동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2교대로 돌아가거나 안 되면은 24시간을 돌리는 교대로 그렇게 하면은 생산량이 3배, 4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은 진짜 많은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캐파 문제는 이제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큰 캐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성장의 속도가 많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노바렉스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이 수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캐파가 모자랄 정도 그래서 공장을 늘리고 심지어 저기 오창읍에 있는 공장은 창고까지도 공장으로 개조해서 거기다 생산 라인 넣고 막 바깥에 가서 얻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캐파가 계속 모자라서 이제 오송에다 신공장을 짓고 계시는 거고 그 신공장이 내년 중순쯤이면은 이제 내년 3월.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거고. 그럼 옮겨가면서 계속 옮기고 구공정도 한 공장은 계속 유지하고 돌아가고 2개는 어떤 형태를 그 새로운 제행을 할 것이고 그 2개 있는 거는 대충 많이 옮길 거예요. 옮기고 새로운 많은 설비를 그 직접 많이 하고 그 오송 공장 이제 완공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진짜 주주분들도 많이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건기식 시장이 원체 지금 좋기는 좋잖아요. 이게 건기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200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규제법이에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규제법이야. 왜냐하면 건강보조식품 시대에 아주 이 난잡했던 것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도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클린하게 만들겠다. 강한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뢰는 살아나는 거예요. 신뢰가 이게 반비례하는 거야. 강하면 강할수록 신뢰도 커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신뢰는 약해지는 거야. 이게.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신뢰가 살아나다 보니까 2015년 정도 되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이 괜찮다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산업에서 이 식품 쪽, 의약품 쪽에서 다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고 좋은 산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는 광고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 그 연령도 넓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요것은 몇 년간은 더 성장이 될 거라고 나는 봐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협회장도 하고 계신데 그 대부분 그러니까 협회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는 그래서 맨날 어떤 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다 규제 완화해달라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권석경 회장께서는 계속 규제는 강할수록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일반적인 사례랑은 약간 좀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규제 완화도 필요하죠. 규제 완화는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기능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비자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하는 대로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정부에다가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그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규제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줘야 되지만은 소비자 신뢰에 대한 것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그건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건기식 시장 얘기도 나왔고 뭐 노바렉스 이제 뭐 실적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력이나 자기 이제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기식 업황이 쫙 좋아진 거지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질까 또 건기식 시장은 유행이 너무 빠른 시장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건기식 시장이 커진 거는 코로나 영향도 약간은 난 있으리라 생각 들지만 이거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개념을 뒀었어요. 어떤 게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네네네.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병에 걸릴 때까지는 그냥 살았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소득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념이 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굉장히 힘든다. 안 걸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그래, 점점. 점점 더 그렇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방과 그 치료의 보조는 될 수 있지만 치료는 아니라고. 그래서 예방을 미리 건강을 유지하고 병에 잘 안 걸리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데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에 안 먹던 사람들이 계속 먹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몇 개를 먹다가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약은 일주일을 받아가지고 감기약 받아가지고 감기 다 나면 안 먹고 3일 먹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안 먹어요. 그게 약이죠.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그걸 끊기가 어려워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건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유지 측면에서 몸에 해가 없고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요새 언젠가는 이제 포화가 오겠지만은 아직 2, 3년은 내가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요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뭐 아직 사실 뭐 10대, 20대 정도에 뭐 크게 느끼는 거 없겠지만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우리 집 찬장에 건기식이 몇 개나 있나 보시면 이게 과거랑 확실히 대비가 되실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뭐 건기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4-5가지는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웰빙, 웰다잉, 웰리스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고 약간 이런 추세로는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뭐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을 지켜주는 100%는 절대로 아니다. 그 중에 내 생각에 뭐 한 30%, 뭐 얼마 될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적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단도 건강기능식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를.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이나 동일한 건데 안전성은 동일하지만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인정된 거예요.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실험까지 다 해가지고 네. 아 이것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식약처가 인정을 한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밖에 없어요. 식품 중에서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커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커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인정한 네. 그런 그 표시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과 식품의 중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까요? 뭐, 기능이 있는 식품이죠. 그렇죠. 기능이 있는 식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치료 목적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 노벨엑스 이상준 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준 사장님이 약은 어떻게 보면 독이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독이니까 그 독을 먹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이제 유지하고 좋은 기능을 도움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나라가 K-팝, K-컬처, 요즘에 K-푸드까지 이제 수출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직 건강기능식품은 이거 뭐라 해야 돼? K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K 건기식. 근데 수출이 K-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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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중에 하나로. 이건 아직 조금 수출이 많지는 않죠. 아직 수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빈약해요. 근데 식약처가 아까 말한 개별인증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개별인증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우리에서 개발된 것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개발된 것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거의 외국 것들이 다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참 많아졌어. 벤처 회사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내가 아까 말해서 5년은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시작해서 5년이지만은 실제로는 한 10년 이후에야 그것이 그 전반적으로 산업군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5, 6년 후쯤 되면은 한국에서 그 개발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이 세계 원료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계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우리나라 레귤레이션에 법규에 맞도록 개발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체 실험까지 해야 할 것들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가 눈높이가 높죠, 규정이. 그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릴 오일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뭐 좋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초에 뭐 히트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분명히 효능이 있을 텐데 이거는 증명이 안 돼 있어. 인체 실험까지 해가지고 이게 좋다라는 어떤 증명을 한 데이터가 없다고요. 크릴 오일. 예.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예. 크릴 오일이. 그렇게 많이 증명된 데이터가 없어. 왜? 뭐 외국에서 보니까 좋더라라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런 그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디 좋다고 하려고 하면 크릴 오일 인체 실험까지 가가지고 어디 좋다라는 어떤 장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좋다라는 메커니즘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발된 것들은 외국에 나가면 환영받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싹 다 그 일목요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시중에 세계 시장에 나가서 뭘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한 5년 후쯤은 우리나라도 적어도 5년 후에는 한 100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개별 인증이 개별 인정형 원료로. 원료가 그 자생 100개 나오면은 그거 세계 시장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연구된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원료들이 있구나 하면은 그것이 세계 시장에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뭐 언젠가는 내 생각에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세계 유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K 헬스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대처가 어떻게 보면 K 방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본보기로 삼았었고 이것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출할 때 확실히 그 우리나라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확실히 높아졌다, 체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걸 통해 갖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네네. 한국의 아까 말한 건강기능식품의 그 규제가 제일 심하고 네네. 가장 법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세계 제일이야. 제일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뭐 USA라든가 뭐 다른
뭐 직구, 어디 있게 해외 직구. 해외 직구라든 어디 있게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만든 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자신해요. 근데 해외 직구는 그 내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상당히 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투명한 루트를 통해서도 불투명한 루트고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조원도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거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원료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원료 소스도 원료 그 어디서 어느 나라 산인가도 정하고 해외 건 없습니다. 원료 그 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뿌리지 그 속에 들어간 원료가 어느 나라 건지 이런 건 알 수도 없어요. 제조 국가 제조원은 표기가 되지만 그 원료가 어디 산인지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미국도 제조 메이드 인 USA이지만은 그 알맹이는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그걸 알맹이 만들어서 포장만 하면은 메이드 인 USA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안에 원료가 어디 건지까지도 다 그럼요. 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원산지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가장 정확하다. 제가 협회장으로서 외국 거보다도 한국 게 더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 잘 드시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중국산 원료냐 영국산 원료냐 이거 되게 따지시더라고요. 그게 다 분간이 한국은- 되는구나.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정이 까다로울수록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신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어디 비타민 외국제 비타민이 좋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네. 뭐 비타민 이런 거 다 뭐 미국산 이런 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요즘에도 근데 그렇게 직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구는 정말 그 직구한 제품이 미국 건지 어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요? 미국 회사 이름 써 있어서 USA 돼 있지, 메이드 인 USA 돼 있는데 아니 제품도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 미국은 법이 보틀링 회사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를 천만정을 담는 회사. 인도에서 만들어든지 한국에서 만들어 가든지 중국에서 만들어 가든지 천만정을 갖고 가고 자기네가 그 포장 그 저 성분대로만 표시만 하면 하고 집어넣으면은 메이드 인 USA가 되는 거예요. 보틀링을 어디서 했느냐. 그게 제조원이 그거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건 다 하는 뭐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미국 법은 그래. 저도 이게 신경을 별로 안 썼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미국에서 제대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한국 거는 한국이야. 그리고 그 성분도 어느 나라 건지 돼 있어요.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언젠가는 이제 K 헬스, K 건기식 이것도 이제 커질 날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 예전에는 건기식의 대명사면은 홍삼이었잖아요. 그렇죠. 면역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르신이나 주변에 선물하기에도 사실은 홍삼만큼 좋은 게 별로 없었고 이번에 또 약간 면역력 측면에서도 홍삼은 뭐 그냥 스테디셀러잖아요. 이런 근데 시장 구조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혹시? 홍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말로 그 건강 기능식품이죠. 뭐 그러나 그 시장이 이 내수로 점점 더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뭐 망가뜨려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되리라 생각했지만은 그게 뭐 폭발적으로 뭐 엄청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삼만 놓고 보면. 그런데 홍삼은 근데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뭐 개발돼 가지고 홍삼을 능가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거지. 넓이가 커지는 것이지. 홍삼도 어느 정도는 크겠지만은 뭐 홍삼만이 시장을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해지면서 시장이 더 넓어지는. 그럼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생산액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게요?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시장이 예. 국내 시장만. 예. 그 중에서도 막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시장이 또 엄청 커졌죠.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으니까 커지는 거지. 이거는 시장을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거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거나 우리 제조업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좋다 그러면 자꾸 더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엄청 커졌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만큼 찾으니까 커지는 거지. 아무리 제조업자가 좋다고 만들어가고 소비자가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나 안 좋은데 하면은. 이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성도 뭐도 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죠.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드시는 분들도 아마 적잖이 계실 테니까 본인이 알고 본인이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게 제일 정확한 거죠, 뭐 사실은. 노바렉스에 대한 이야기, 노바렉스의 이제 경쟁력 위주로 이야기해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원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원료도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고 고시형 원료라는 게 있잖아요. 고시형 원료는 국가가 고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원료를 써서 이만큼 양이 들어가고 이런 규격에 맞으면은 이런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만들어도 좋다. 고시를 해준 원료, 어떤 제조업자나 다 써도 되는. 개별 인정형 원료는 어떤 원료를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실험, 안전성 실험, 메커니즘 이런 것을 밝혀가지고 이런 기능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내면은 시각자가 4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너네가 만든 자료가 정확해 맞아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정해주는 원료입니다. 개발사가 직접 원료를 찾아내서 우리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효능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를 다 입증을 해서 식약처에 보여주고 오케이 판단을 받아서 6년 동안은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얻는 그게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 6년이 이래도 예. 품목 허가가 50개를 넘지 않으면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50가지만 넘지 않으면 고시형이 안 되고 개별 인정형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꽃놀이패. 아 근데 그걸 개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희들도 인체 실험해하고 지금 실패한 게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뭐 다 성공할 수 있나요? 한 5, 6억씩 들은 것들이 결국은 다 날아가고 5년 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성공하면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지만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풀이라고 해야 되나? 풀을 딱 찾아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원료가 뭐 수면 건강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안구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걸 이제 입증해서 이걸 또 이제 제품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수년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 인정형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저희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로는 노바렉스보다 훨씬 큰 이제 건강기능식품 OEM, ODM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나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절대 1위가 아닌데 개별 인정형 원료는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지금 30몇 개죠? 36개입니다. 36개. 이게 2위 회사가 한 몇 개나 될까요? 그게 한 30개 초반? 30개 초반 있고 그다음부터는 뭐 20대는. 근데 이게 똑똑한 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수만 많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목표가 100개예요. 100개인데 지금의 한 3배. 그걸 정말 그냥 목표만 세워놓냐, 실행 계획이 있느냐, 실행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2년, 23년, 24년 나올 것들을 지금 다 해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R&D 계획을 장기적으로 쭉 세워놓으신 거구나. 실행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 실패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개별 인정형 원료 그리고 R&D 개발의 그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맨 앞부분에 회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R&D 아까도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개별 인정형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긴 한데 노바렉스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그렇죠? 돈 되는 효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잘 받아주고 소비자들이 잘 받아주고 인기가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이어트 업계 그 왕자로 군림하고 있는 잔티젠. 다이어트 업계의 왕자. 잔티젠이 아주 잔티젠.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popular하게. 그다음에 또 루테인 지아잔틴 5대1 같은 것들, 4대1, 5대1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루테인 지아잔틴이랑 또 어떤 거요? 비율이 5대1, 4대1 두 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루테인하고 지아잔틴하고 비율. 루테인이라고 돼 있는 제품들도 꽤 있고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는 게 있잖아요. 루테인은 고시형이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5대1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4대1로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개별 인정형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믹스했을 때의 기능에 대해서 개별 인정형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지아산틴은 허가 나인 게 없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 상승 기능이 효과를 좋다. 기능이 좋거든요. 그리고 오델 그 차이구나. 그게 정말 또 렉스플라본이라는 최근에 나온 아니 그 렉스플라본은 2012년도에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12년도였어요,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게 수출 처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렉스플라본 수출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금년에 개발하는 락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티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면 건강에 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는 아니고 질에 도움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요새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잠도 뭐 설치고 또 이게 그 들어가면 좀 스트레스도 좀 안정이 되고 수면도 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잘 안 깨고 이렇게 푹 잤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근데 이게 아주 요새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못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도 좀 넓힐 수 있고 거래처가 또 우리에게 집중도 좀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익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개발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집중합니다. 와서 이걸 좀 달라 하면은 서로 이렇게 코웍도 좀 더 긴밀히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게 그 다이어트의 잔티젠, 눈 건강에 루테인 지아잔틴, 갱년기에 렉스플라본, 그리고 수면 건강에 락티움. 이런 거 앞 광고로 너무 좋은데 여기가 그 브랜드 회사는 아니고 OEM ODM 회사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원료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원료 회사라. 저희 거래처가 200곳이 넘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네. 그 중에 진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대기업부터 작은 회사까지. 요새 온라인 마케팅하는 적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는데요. 그런 엄청나게 작은 회사에 더 잘하죠. 요새 그 뛰어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뉴트리코라든가 뉴트리원이라든가 뉴트리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퍼플헵스라든가 이런 데는 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젊은이들은 다 알더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세리박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알더라고. CJ, 인삼공사, 아메이 거의 다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건기식 판매하는 회사 중에 노바렉스랑 거래 안 하는 회사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다 공급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데는 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것은 몇 개는 우리가 공급하고 다른 회사도 공급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도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200개 이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광고 모델 연예인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누구의 뭐뭐뭐. 저 신미나와 함께 건강한 V라인 또 이런 마케팅 잘하는 회사들이 판매사들이 A급, 초 S급 연예인들 과감하게 기용해서 막 건강기능식품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요새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겠죠. 또 잘 되는 시장이라. 잘 되는 시장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옛날에는 그런 광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해서 실패할 것 같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자신이 없으면 그걸 해내겠어요. 그 뭐 연예인한테 뭐 돈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광고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시장에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게 좀 우려되는 면은 없을까요? 뭐 지금이야 조금 뭐 시장이 좋기는 한데 유행이 빠르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로 2010년도 초반 이럴 때는 유행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키토산이 되다가 없어지고. 키토산. 오랜만에 들어보네. 키토산. 지금은 아까 말한 잔티젠도 2014년에 개발된 것.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렉스플라본도 또 12년도에보다 지금이 더 많이 팔리고 루테지안틴도 14, 15년도에 아마 개발됐는데 지금이 훨씬 많이 팔리고 그런 거 보면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더 먹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새는 유행이 아니라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롱런을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때 확 떴다가 확 지는 제품도 있고 스테디하게 쭉 가는 제품도 있고. 그렇죠. 확 떴다가 죽는 것도 있어요. 있는지만은 그런 스테디하게 가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아까 내가 소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품목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유행성은 정말 광고로만 해가지고 그때 반짝하고 소비자들이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것들은 5년, 6년이 가도 소팔메톤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더 시장이 커지면 커지지 줄지 않거든. 이런 것들은 기능이 받침이 되는 거예요. 상장사 중에도 이렇게 노바렉스와 같은 원료 회사
그 제조회사도 있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판매사도 이제 상장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주가 추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 유행 따라가는 회사들은 그 잘 되면 쫙 올라갔다가 그렇죠. 조금 이제 꺾이면 쫙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안 된다고. 불안한 건 안 돼.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노바렉스처럼 OEM, ODM 회사는 고객사들이 뭐 다양하니까 누가 잘 되든 그렇죠? 네. 뒤에서 약간 이게 꽃놀이패 들고 있는. 아니, 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다 잘 돼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만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공급하는 회사들이 잘 팔려야지. 우리는 공급해놓고 그 사람들이 정체돼 버리면은 우리는 계속 공급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우리는 뭐 공급하고 나서 끝까지 뭔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건강기능식품협회 협회장 다 오신. 최근에 대박 났다는 제품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요새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대박이 났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1월달에 개발한 게 락티움이라고 해가지고 수면 건강인데 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데 네. 락티움이 우유에서 뽑은 거거든요. 프랑스 인그레디아라는 회사에서 네. 굉장히 그 우유 그쪽에 뽑는 기술이 대단히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인그레디아. 인그레디아. 네네네. 그래서 그 홈쇼핑을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네. 아주 핫해요. 그리고 여기 락티움은 인그레디아에서 사온 게 아니잖아요. 사온 거죠. 아, 사온 거예요? 인그레디아에서 개발한 것을 사 갖고 와가지고 네. 우리가 여기서 인체 실험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수면까지. 아, 그걸 가져다가 한국에서 개별 인정형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은. 네. 아, 그러니까 원료는 사오는 거네요. 네. 사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고 해서 독점권을 노바렉스가 갖고 있고. 예. 그게 그렇게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가? 뭐 100%는 아니겠지 사람들마다. 그렇지만은 7, 80%는 상당히 그 잠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걸 느껴요. 락티움. 혹시나 이게 수면하시는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측면에서 락티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러고 보니까 진짜 광고 같은데.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락티움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무슨 수면에 도움을 준다라는 제품들은 꽤 있었잖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빛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이 락팀이 수면 건강으로는 세 번째 나온 개별 인증 제품이에요. 네. 근데 두고 봐야 알지만은 뭐 이게 뜨면은 또 전에 나왔던 두 가지도 예. 또 뭐 같이 뜰 수 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시장은 잘 모르지만은 락팀은 상당히 그 먹기도 좋고 300ml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니까 이걸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20년 초에 받은 거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렸지만은 확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약간 좀 밤잠 잘 못 주무시는데 한번 좀 선물을 해드려 봐야겠다. 요게 근데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고시형으로 풀리면 또 고시형으로는 안 풀릴 거예요. 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세계에서 한 곳만 만들어. 예? 이 세계에서 한 곳에서만 생산을 해. 이 프랑스 인그레디아 프랑스 인그레디아라는 회사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해서. 독점이 되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아, 역시 비즈니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근데 우리나라에 노바렉스보다는 훨씬 더 큰 건강기능식품 원료 회사들, 제조 회사들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은 의약품도 하고 뭐 그것도 화장품도 하고 뭐 다른 일반 식품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뭐 힌트를 드리면 저기 뭐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회사 하나 있고 어흥하는 회사 하나 있고. 그 회사들은 우리보다는 좋은 회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보다는 그렇죠. 매출 사이즈도 크고 예. 좋은 회사고 우리는 아직 업력도 좀 적고 뭐 이렇지만은 지금 적다 해서 끝까지 적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약간 차별화 포인트로 잡고 계시는 건 뭐예요? 아까 원료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장도 변변치 못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 그렇게 갖고 세 곳에, 생활을 네.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내년 되면은 저희들 공장도 이제 최고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면은 아까 말한 원료도 개발이 되고 시설도 최고를 가지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남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나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했어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나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오직 건기식. 예, 그걸로 승부를 거는데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꿈이지 뭐 최고로 가야 된다. 그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눈 팔지 않겠다. 약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고 네. 사실 다른 거는 내 세대는 아닌 것 같고 다음 CEO가 오면은 그때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나는 아직 그렇게 다른 영역을 넓히고 이런데 실제로 해박하지 못해요. 나는 이 노바렉스를 단단히만 만들어 놓고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 CEO는 이걸 바탕으로 다른 것도 인수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그거 하면 어떻게 겸손의 말씀을. 사실 주식초등학교가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뭐 주식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주식은 저는 이 경영을 하면서 오직 성장을 시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시장에 전달하고 그 인정을 받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그 어떤 목표고 또 성장시키면서 내게 쾌감이 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조언할 말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그쵸? 저보다 훨씬 다들 잘할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노바렉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후를 내다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따로는 뭐 실망할 수도 있을 그런 성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5년 후에는 굉장히 위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정말 틀림없이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 공장만 잘 이동시킨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 실적을 보여주고 우리 고객들이 생각하는데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뭐 별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그냥 자충우돌 막 떠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뭐 상장한 지 한 만 2년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매년 그 주주명부 폐쇄했을 때 계속 주주명부에 남아 계시는 장기 투자하시는 고객, 기자, 주주 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더 큰 리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나중에. 부담은 있어요. 뭐냐면은 주주들이 그렇게 남아 있을 때 이 사람들인데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저 잘하는 방법은 내가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의미로 내가 주식값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찍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몇 개 좀 이렇게 손에 들려주시고. 맞다, 끝내기 전에 참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임원분들이 몇 번 주식을 파셨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네? 이거 그럼 이 회사 성장 다 끝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임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줬었어요. 이게 한 5년 됐는데 정말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스탁 옵션에 대한 세금이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행사가 되고 나서 안 파니까 세금 왜 그 더 붙는 거 있죠. 가산세? 가산세가 계속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전부 비투성이에요. 근데 이게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안 팔더라고 얘들이. 그래서 내가 야 맨정신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나중에 올라갈 값이라도 지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빚지 않고 정말 맨정신에 사는 것이 옳다. 제가 권했어요. 너는 이자 부담보단 낫지만은 편안한 마음에 살아야 된다.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 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8월 달인가 뭐 이렇게 세금을 완전히 내야 돼요. 네네네. 8월 말인가 뭐 그랬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팔아 그랬더니 팔았는데 그때 한번 블록딜도 한번 만들어 주셨었고 했는데 몇 사람이 좀 빠지고 또 고개 모자랐어. 팔았던 것이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팔고 뭐 요때 아마 집도 좀 마련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몇 년 동안 오던 고통을 이번에 해소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개인 거기 때문에 그죠, 회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팔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뭐 임원이라지만은 직건데 근데 아마 이제는 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빚은 다 갚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들이 다 행복해졌어.
아 그래요? 예. 다들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 남은 것들은 안 팔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몰라요. 아니 자기 돈이 정말 필요로 하고 했을 때는 팔아야 되겠죠. 나는 이래 생각해. 텔레비를 제일 좋은 거 사는 거는 자기 죽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나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사면은 한 1년 후면 헌 거예요. 근데 주식값도 난 얘들이 퇴직할 때 파는 것이 제일 이익일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은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원들에게 제가 압박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 거다. 개인 거지만은 가능하면은 자주 팔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들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에는 이제 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내가 뭐 맘대로 니 팔지 마라 이런 거는 그 최선생의 문제가 할 수 없지만은 거의 아마 빚 다 갚고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회사가 잘 되니까 임원분들도 이제 스탁옵션 행사에서 집 한 채 마련하실 정도. 또 다들 좋았습니다 이번에. 회사뿐만이 아니라 임직원도 다 같이 행복한.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만 현재까지는 주주들도 행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진짜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 그다음에 뭐 경쟁력 뭐 당연하고 오너라고 하는 이제 최대 주주 그리고 CEO의 어떤 마인드, 비전 아셔야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노바렉스 권석경 회장님을 저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이런 뭐 유튜브에 처음 나와보는 건데 굉장히 영광이죠. 이런 이 나이에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없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한 얘기가 또 저는 헛된 얘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